일단 대형 팬더가 네. 한국 만화는 죽어도 안 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까지 한 개 몇 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70화 동안 네. 3, 4화밖에 안 되니까 한국 만화는 잘 안 하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오랜만에 한국 애니메이션이 또 하나 나왔길래 네. 저희가 또 요거는 저희 레벨에서 해볼 만한 작품인 것 같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신비 아파트나 또봇이나 이런 거는 너무 저연령층이라서 네. 저희의 그 거친 입담으로 그거를 표현하기에는 너무 오늘 갖고 온 작품 너무 중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단어를 만드셨더라고요. 네. 에로맨틱 스릴러라는 장르를 들고 나온 작품 바로 나쁜 상사입니다. 못난 놈. 이 방송은 다음 스폰서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만화영화 토크쇼 대형 팬더, 저는 정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성이 되지 못한 미생 인싸무입니다. 뭐가 그렇게 함께하는 거란 말입니까? 인기는 혼자 가져가고. 사회는 네. 냉정해. 야극강식이야? 방송하면은 자기가 따먹는 거랬어. 편집 다 해놓고. 너가 재밌고 예쁘고 그렇게 나온 것들은 하나도 자르지 않아요. 재밌지 못하고 예쁘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했다 심지어. 잘생긴 뽀대에서 네. 나오는 그 뭔가의 실수들이 그 갯모애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야, 그 갯모애를 170일 동안 아무도 찾지 못하고 있어. 쑥스러워서 그래? 나쁜 상사며 이경영 씨의 대표 아이덴티티 아닙니까? 아, 그거요? 상식아, 가물가물하구만. 인생이 재밌어. 허슨하지 말자. 허슨하지 말. 너 할라 그랬지. 시상식장에서 대형 광고회사의 젊은 팀장 권승규. 장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성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다. 놀랐습니다. 헤어스타일의 완성은 뭐다? 얼굴이다. 그렇죠. 그는 과거에 사채빚으로 호스트바에서 생활했던 과거가 있었으며 그때 악몽으로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채빚을 몰고 간 원흉, 원흉인 남자가 있었어요. 바로 김민이라는 친구인데 어느 날 자기 다니던 회사에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신입으로. 그러다 보니까 열이 받죠. 권승규는 김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가 짝사랑하는 부하 직원 최영조 대리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권승규, 김민, 최영조 세 사람 사이에 치정극이 벌어지고 권승규가 과거 사채빚 때문에 네. 호스트바를 다니던 시절 네. 그 시절 그를 아끼던 아주 무서운 백여사 백혜미까지 이들 사이에 얽히게 되면서 아주 이들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즐거워 보이네요. 파국이 언제나 즐거운 거예요. 지켜보는 사람은 즐거워요 언제나. 지키는 것보다 부수는 게 더 스릴이 있어요. 조커 같아요 지금. 조커 같아요 지금 느낌이 약간. 어쨌든 이렇게 네. 겁나 치정극을 다루고 있는 작품 네. 나쁜 상사입니다. 못난 놈. 자꾸 왜 못난 놈이 나오는 거야? 나쁜 상사니까 못난 놈. 할 수밖에 없죠. 또 개요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멍멍요. 2013년부터 네. 2015년까지 네온비 작가가 레진 코믹스에서 연재한 웹툰입니다. 이거 인기 많았더라고요. 연재할 때. 인기가 상당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남편분인 캐러멜 작가님과 함께 했었던 이 나이어터로 네온비 작가님을 알게 됐었는데 이분이 또 다음에 네. 결혼해도 똑같네라는 웹툰을 연재했어요. 마조 앤 세딕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주 좋아했던 작품이거든요. 정크가 웹툰을 좋아하는 계보가 있어요. 처음에는 마린 블루스에서 시작했다가 마주 앤 세디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도 똑같네 정도. 요때 저는 결혼은 안 했지만 남의 결혼 생활 보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관음증이에요. 왜? 정도가 지나쳐. 이 작가님이 레진 코믹스 이제 초창기 론칭됐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막 광고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나쁜 상사도 한번 봐야겠다라고 해서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레진 코믹스에서 요게 이제 나쁜 상사를 막 푸시해주면서 실제로 2014년 당시 그 작가님의 순수익만 2억 8천만 원 정도가 됐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결제를 했습니다. 그 중에 또 제가 있어요. 그래요? 네, 3코인씩 꾸준히 결제를 했고요. 이게 또 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외전으로 그 권승규의 호스트파 선배 리오가 주인공인 호스트라는 작품과 그다음에 권승규와 김민의 과거를 다룬 소설 악의 씨앗 이런 것들이 또 외전격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애니메이션은 넥스토리라는 곳에서
넥스 제작- 라이스. 이런 장난 재미없어. 네. 거기서 제작을 하고 또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본편 공개 후 VOD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 애니메이션 제작에 지원도 해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여기 뭐 CJ나 뭐 당연히 레진 코믹스 네. 그리고 많은 애니메이션 그 업체들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스텝에 올라갈 때 보면은 다 나와요. 그리고 주연 성우들인 김장, 김서영, 최승훈, 정미숙, 민승호 성우님 등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올해 열린 코미콘 행사에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나쁜 상사를 홍보해 주시기도 했었는데 참고로 그 민승호 성우님이 네. 그렇게 인썸을 저요? 네. 네. 그때 이제 강수진 성우님 행사 때 네. 오셔가지고 아유 되게 잘생겼다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시고 결국에는 사인도 받아가셨잖아요. 아 저도 받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미처 제가 먼저 사인해드리고 받고 싶었는데 훅 가셨어요. 아. 그 오해하지 말아요. 아니 근데 민수 성우님이 이렇게 되게 저보다는 인썸님을 라이크한 건 사실이잖아요. 아 잘생겼다고 되게 좋아하셨고. 그게 그 오랜만에 겪어서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다. 영상 편지 한번. 그때 약속한 거 기억하고 계시죠? 대형팬도 언제 한번 나와 주시기로 약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번 그 선후배분들 다 모시고 한번 와주세요. 기다릴게요. 말은 정확히 해야죠. 네. 고막남 출연해달라고 했잖아요. 고막남 사실 고막남 홍보했습니다. 아 근데 고막남이 먼저 버려질 것 같은데 어떡해요? 아니 대형팬에서 한 번을 제대로 소개를 안 해줘. 그리고 이제 작가님은 이 작품을 그 애니메이션화 되겠다고 이제 계약을 한 다음에 네. 3년 있다 연락을 받았대요. 잊고 있다가 네. 3년 후에 연락이 와서 이제 완성품을 보게 되는데 애니메이션 제작팀이 이것만 하고 연락 드려자 하다가 결국 완성이 돼버렸대요. 숙제예요? 방학 숙제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본을 이제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봤다고 하는데 되게 이게 민망해 하시다가도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의 노력이 들어가서 네. 만족스러웠다라는 이제 후기 만화를 본인 블로그와 그 이제 레진 코믹스에다 연재를 하셔가지고 작가님은 그래도 이제 자신의 만화가 애니메이션화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좋게 보셨다 보다 이런 걸 또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캐릭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요거는 스포일러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안 하는 선에서 했지만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권승규 권승규 네, 김장 성우님이시고요. 네. 앞서 스토리에서 말한 것처럼 광고 회사의 팀장입니다. 여성들도 아주 잘 만나는 편이에요. 거의 작업을 했다 하면은 99.9%의 아주 높은 작업 스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장발이 아니었으면 100% 찍었을 것 같은 분이고 그 사람 가능해? 아 나? 아 뭔 소리야 이상하게 하네 못난 놈아 이제 라면 먹고 갈래는 식상해요. 나 좀 집에다 데려다 줘요가 더 직접적이고 돌직구더라고요. 호감이 있을 때 해야 된대요. 호감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그냥 바보짓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날 보면서 바보짓을 아니에요. 본인이 바보짓 더 많이 했잖아요. 이쪽으로는 저는 쓰레기예요. 연애 쓰레기죠. 네. 더 소개해 주세요. 네. 화려한 면모를 갖고 있는 반면에 네. 되게 그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김민이란 친구한테 등록금과 생활비를 갈취당하다시피 돈을 빼앗겨가지고 사채빚을 지게 돼요. 그는 고아였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그 김민도 등을 저버려가지고 호스트바에 끌려가서 빚을 갚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호스트바에 흘러가게 된 이후에 백혜미라는 이제 잘 나가는 연예인 여성분을 만나서 거의 그냥 성적인 도구로만 이용을 당하고 그런 거에 질려서 도망쳐 나오게 되고 자신의 신분을 세탁해서 네. 지금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김민이 들어온 걸 보면서 아주 그냥 복수심에 불타게 돼요. 그래서 김민이 좋아하는 사람인 최영조를 빼앗아서 불행하게 만들어버리겠어 라는 그런 각오와 함께 최영조를 자신의 그 여자로 네. 만들려고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점점 사람 마음이 뜻대로 안 된다 아닙니까 사람이. 점점 사랑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캐릭터로는 최영조. 여자 주인공이죠. 네, 성우는 김서영 성우님이고요. 권순기와 같은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대리고요. 네. 회사에서 착하고 일도 잘하는 편이지만 자신을 크게 꾸미고 다니는 타입도 아니고 모태솔로라는 설정 때문인지 조금은 둔감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권순규의 작업에 의해서 점점 미모나 정신적으로 네. 많이 성장하는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캐릭터 넘어가 볼까요? 바로 김민입니다. 네. 성우 민승우 성우님이시고요. 네. 만악의 근원이죠. 대학 시절에 그 권순규와 친하게 지냈고 룸메이트였으나 잘못된 투자로 투자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 그럼요. 신과 함께에서 나오는 펀드는 언젠가 오른다고! 이거는 개뻥입니다. 권순규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인물이죠. 네. 근데 사건 이후에 본인은 또 나름 열심히 또 공부를 해요. 좀 재수 없죠. 네, 사건을 일으켜놓고 나 몰라라. 그래서 자기는 안정적인 그죠, 원래대로의 삶. 그죠. 그래서 공부를 잘 해서 권순규가 있는 회사에 오게 되고 네. 그리고 권순규를 만나자마자 형 과거 일은 잊자. 눈치돈 지어주면서 이거 언금인데 아이고 드디어 갚네. 아유. 내가 속이 후련해 이런 느낌이잖아요. 내가 이쯤은 잊을 때도 됐잖아. 사이좋게 지명님 잘 부탁드립니다. 원금 갚았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김민 씨 예? 회사에서는 공과사를 구별하지. 예 팀장. 예 PD님. 네. 지금 제가 출근했다는 걸 살짝 망각했네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네. 느낌으로 이제 권순규와 좀 부딪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권순규에 의해서 궁지에 몰리면서 사람의 본성이 궁지에 몰리면 찌질함. 나올 수 있다는 걸 다 보여주죠. 이 친구 표정 일그러질 때마다 통쾌한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새끼가 그리고 네 번째 캐릭터 네. 백혜비 성우 정미숙 성우님이고요. 네. 대한민국 톱스타라는 직업이 있지만 마음은 무척 공허한 인물로 네. 호스트 바에서 이 권순규를 스폰서해주면서 그를 자신의 성적인 도구로 이용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자세하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뭐가 이렇게 픽픽 나가서 떨어지잖아요. 네. 그게 신발 던지기 같은 거예요. 네. 비거리를 재는 종목을 그렇죠. 즐겼다는 거죠. 그렇죠. 안 좋은 방법으로. 그런 게 네. 단편적인 일화다라고 아하. 할 수 있는 거죠. 드라이브로 멀리 날리기, 골프로 치면. 네네네. 네. 하! 어쨌든 괜찮겠냐 너 오늘? 권순규가 도망친 이후에는 어떻게든 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권순규에게 상당히 강한 집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네. 거는 뺏기지 않는다. 아하. 나는 좀 이런 그 고집과 집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토커적인 모습들을 미저리. 그렇죠. 그걸 보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권순규가 머리를 길고 다니는 이유가 네. 바로 이 백혜미가 머리 긴 남자를 싫어하기 때문이다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역시 저항정신, 락스피릿. 자, 그러면 네. 나쁜 상사 감상평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원작을 보지 않고 이 애니메이션으로 접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애니를 본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칭찬할 부분은 자동차 렌더링. 자동차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풀메탈 패닉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좋았어요? 나쁜 상사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네네. 저는 그렇게 느끼고요. 이게 그 연출이라든지 캐릭터의 동화, 작화 유지력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아쉬운 이유가 수익성이 높았던 원작이 애니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은 투자금이 많은 게 정상인데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제작된 티가 나서 좀 아쉽고, 하지만 그래도 전 이 작품에 의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시장이 너무 유아용에만 편중돼 있다 보니까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작품이 계속 나와주긴 해야 된다. 거기까지 할게요. 일단 애니메이션 감상편은. 되게. 네. 요거는 비교 대상 자체가 TV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극장판으로 상정하고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극장판 애니메이션하고 좀 더 비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같은 그렇죠. 선상이죠. 스태프분들의 노고는 다 이해를 그럼요. 합니다만 또 일반 영화와 같은 그 VOD 가격을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 시청자분들이 만족할 만한 포인트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김 빠진 사이다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이 나쁜 상사라는 만화 원작이 그 자멸하고 또 파멸하는 그런 캐릭터들의 극단적인 모습들을 보는 게 재밌었는데, 네. 이 작품은 극장판으로 만들면서 주변 이야기를 많이 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줄어버렸고, 성인 애니메이션을 만들려 노력을 했었지만 그래도 드라마적인 부분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야 보는 사람으로서 하여금 재밌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 부족한 부분을 그나마 그 성우분들의 연기로 네. 좀 많이 채워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우분들 아니었으면 사실 조금 더 그 작품을 보는 재미나 이런 부분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게 봤던 그런 네. 작품입니다. 일본의 성인 애니메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옛날에는 그 드라마적인 부분과 원래 갖고 있었던 정체성 둘 다 잡은 토끼를 잡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야기라든지 뭔지 아시잖아요. 뭐요? 아니야 그거 말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야기. 뭐지? 나는 전혀 모르겠네요. 이거는 전에 삐처리도 안 하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이 피처리 해주시고요. 네. 제가 아까 말한 그 전문직은 밤에 일하는 야근. 그러면 그 인상 깊었던 캐릭터나 혹시 장면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하나 말해 주시죠. 스티커의 활용법을 전 여기서 배웠습니다. 아, 요즘 그러고 노나 봐요. 스티커를 그렇게 붙이나 봐요. 그 클럽 가면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그거. 좀 몰랐어요 저. 네, 그거 이렇게 붙이는 부위가 그 터치해도 되는 허용되는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쁜 상사 애니메이션에서 민승호 성우님이 연기하는 그 미는 정말 짜증나는 캐릭터였어요. 아 그렇죠. 후반에 미쳐서 그 리오를 때리는 장면이나 회사에서 권순규를 이제 막 네. 얘는 어허. 엄청나게 막 욕을 하잖아요. 어허. 아니 그 실제 나온 대사니까 예. 쭉 하면 그 백혜미 역할의 정미숙 성우님도 적절하게 무게를 잘 잡으셔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그 애니메이션 분량에서는 좀 더 딥하게 다뤄지진 못했지만 승규가 무서워할 만한 그 여자의 모습, 트라우마로 보일 수 있는 되게 소름 돋는 연기들 이런 게 좀 더 있는 것 같아서 지루해지다가 네. 그래도 후반에 조금 분위기를 많이 환기시켜주는 그런 그렇죠.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작품 내에서는 그 김민보다 훨씬 더 긴장감을 주는 캐릭터로 나왔죠. 그렇죠. 극장판이 아니라 뭐 OVA나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좀 더 그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종목. 조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을 텐데 오늘 상당히 직접적이시네요. 네. 아니 뭐 제가 판단에 삐처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어쨌든 그 두 성우분의 연기와 음. 이 장면들은 그래도 되게 보면서 괜찮았다. 즐거웠다. 원작의 그 느낌을 많이 살렸다라는 음흠.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쁜 상사는 뭐뭐한 애니다. 음흠. 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인썸에게 나쁜 상사는 뭐뭐한 애니였죠. 나쁜 상사는 강약 중강약한 만화다. 이게 원래 연애도 완급 조절을 통해서 이래 호감도를 쌓아갖고 밀당을 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썸의 심기체 이론에 들어가 있는 그쵸. 얘기입니까? 언제나 선호와 경중 그리고 완급 조절 아.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호감도를 쌓아가면서 하는 게 연애인데 네네. 권순규의 네. 그 밀당이라고 하나요? 음. 그걸 보는 오글거리는 맛으로 좀 즐길 수 있는 만화고 네네. 어쨌든간 파국물이고 치정물 파국물이요. 하루 우려낸 국물이 네, 아니고요 네, 여러분. 네, 네, 아 네. 예. 어떤 치정극이잖아요. 네, 네, 네. 이 치정극으로서 저는 추천하는 웹툰이 하나 있어요. 고마워 다행이야라는 한때 네. 화제가 많이 됐던 웹툰이 있는데 이것도 애니화되면 굉장히 찝찝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거잖아요. 고마워 다행이다. 나도 저한테 나쁜 상사는 아쉬운 성인 영화였어요. 지난 그 성인 영화를 볼 때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 33살이에요 네. 여러분들. 비난하지 그- 말아주세요. VOD 서비스에서 그 야한 영화가 가장 많이 그러니까 시청되는 시간대가 아이들이 학교 간 다음에 어머님들이 남 생각하고 그런 거 없어? 이 관객들이 탁 숨죽이게 만들었던 그 진한 배드신이나 그런 야한 농담들 혹은 뭔가 숨막히는 그 성인 치정극 스릴러 나쁜 상사는 간만에 좀 진한 성인물을 기대했으나 생각보다는 타다 말았다. 저희 대형 팬더 이번 주에도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상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좀 그냥 훑고 넘어가긴 했는데 VOD 서비스를 한참 진행 중에 있고 뭐 라프텔이나 이런 데서 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쁜 상사 봐주시고 그리고 뭐 레진 코믹스에 있는 원작도 한 번씩 봐주시고 하면서 우리나라 그 만화는 어쨌든 소비를 해야 계속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파일을 키워가자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도 조회수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번에는 이 애니메이션 시장도 저희 네. 대형 팬더와 함께 이렇게 커졌으면 같이 좋겠어요. 잘 나갔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또 한번 해보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영화는 대형 팬더 하하하하하하. ADBC